한국지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선생님이 좀 늦게 올렸고 이제 중간고사 전 마지막 거꾸로 수업이다 보니까 오늘 선착순 10명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화산활동과 관련된 용암대지라는 게 있는데 용암이 만든 큰 땅이란 뜻이에요. 땅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표면 밖으로 나가면 용암이 됐죠. 용암이 흘러가지고 굳어버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용암이 흘러서 굳으면 땅이 되겠죠. 평평한 땅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용암대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씻고 이렇게 평평한 땅이 되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칼데라라는 지형이 있는데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다 빠지겠죠. 그럼 여기 지하가 텅 비게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지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래가 텅 비었기 때문에 상부가 무너져서 이렇게 함몰이 됩니다. 거기에 호수가 생겨요. 비가 와가지고 호수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즉 움푹 파여가지고 호수가 생긴 거잖아요. 애우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성형수술할 때 생각해 볼까요? 칼을 대면 어떻게 되죠? 네, 쌍꺼풀이 움푹 패이면서 생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칼을 대면 움푹 패인다. 그래서 칼을 대면 움푹 패인다를 떠올려서 움푹 파인 곳에 물이 생기는 것을 칼데라라고 하고 거기에 호수까지 생기면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형인데 오름이라는 지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라산 같은 메인 화산이 있다면은 이런 틈을 통해서 이런 마그마가 올라와 작은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생긴 작은 화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오름이라고 합니다. 메인 화산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우리 기생충처럼 이렇게 조금만 이런 틈을 따라서 올라와서 생긴다 해가지고 오름의 다른 말은 기생화산이라고도 합니다. 기생화산. 그래서 이 오름은 엄청 많아요. 제주도 가면은. 그래서 제주도는 오름으로 유명하고 오름의 다른 말은 기생화산.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는 표시됩니다.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이렇게 어떤 곳을 훅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면은 그것은 텅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용암이 지나간 흔적을 보이는 용암동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상절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용암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가요. 그러면은 급하게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 급하게 굳는데 굳을 때 약간 규칙을 띠면서 굳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약간 육각형 모양의 돌로 이렇게 굳게 돼요. 용암이 굳을 때. 그래가지고 이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주상절리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울릉도도 화산이 폭발해서 형성된 섬인데요. 울릉도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먼저 맨 처음 1차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움푹 파여가지고 형성된 이 칼데라가 형성됐어요. 이 칼데라 분지가 형성됐다가 이 분지의 이름은 나리 분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로 화산이 폭발하는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폭발하는 그 곳의 입구를 화구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한 번 더 그 화구를 통해서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이런 모양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생겼어요. 여기를 중앙화구구라고 하고 여기를 알봉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봤어요. 그래서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움푹 파여가지고 생긴 호수가 천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백록담 있죠. 거기는 방금 화구가 그 마그마가 분출하는 그 입구라고 했어요. 거기에 호수가 생겼어요. 그런 거를 백록담이라고 제주도에는 백록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특징 기생화산 오름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주상절리가 발달하고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맨 처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가 생기고 한 번 더 폭발을 해가지고 가운데 화구구에 중앙 화구구에 알봉이라는 지형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카르스트 지역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 석회암이라는 지역,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용식, 즉 녹아요. 그래서 형성된 모든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를 만나면 녹아요. 그렇게 해서 녹아서 만들어진 모든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석회 동굴인데요. 석회 동굴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기 때문에, 석회암이 물에 녹기 때문에 그렇게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띄어요. 그래서 석회 동굴 가보면은 위에서 뭔가가 녹아서 내려오는 종유석. 그다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석순. 이 둘이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면 석주. 이런 특이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돌리네 우발레라는 지형이 있는데, 돌리네는 뭐냐면은 석회암 지대에서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곳에서 보면은 빗물에 용식돼 가지고 석회암들이 용식돼 가지고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을 돌리네라고 합니다. 이 돌리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또 여기 물이 빠지는 그런 곳도 막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돌리네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돌리네가 합쳐지면 더 규모가 큰 뭐가 형성되냐? 우발레라는 지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석회암 지대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 풍화토라는 붉은색의 토양이 만들어져요. 이유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철 성분을 띠고 있거든요. 그 철 성분 때문에 이 붉은색을 띠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돌리네는 지도에서 어떻게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여기 보면 뭐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런 표시가 있다 그러면은 돌리네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되는 것이고, 돌리네는 움푹 파인 곳, 석회암 빗물의 용식이라는 게 빗물이나 지하수가 암석을 녹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석회 동굴에는 이런 종유석, 석순 등이 있고,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 석회암이 녹고 남은 철분 등이 이제 산소를 만나면서, 우리 철이 녹으면 붉은색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붉은색의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형성되게 되고요.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의 원료예요. 그래서 석회석이 있는 곳에서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